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그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 전역에 3중의 규제를 걸고 대출을 사실상 막아버린 고강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들이 사실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담겨 있는 부동산 대책 답안지를 순차적으로 현실화한 것에 불과했다는 분석입니다. 즉흥적인 대책이 아니라 계획된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답안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답안지의 내용을 만약 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부동산 대책이 무엇이 될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2023년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현 정부의 그런 세 차례 부동산 대책, 6월 27일 대책, 9월 7일 대책, 10월 15일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번 11호 대책에서 발표한 국무총리 소속의 감독기구 설립 계획이 이 보고서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시장의 축소와 규제 완화, 요와 관련해 가지고 11호 대책에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고 전세시장의 돈줄을 잰 것이 역시 보고서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보고서는 전세시장의 과열을 막고 임대차 시장을 공공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이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규제 일본도의 수요 억제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의 수급 대신 규제 일본도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강력한 이념적인 방향이 현재 정책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 정책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지, 그것은 바로 보유세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보유세 인상입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보고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높은 보유세가 투기 수요를 막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궁극적으로 철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방향과는 180도 다른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11호 대책 발표에서는 당장 보유세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제 합리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 시장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로 시장을 묶어둔 다음에 다음 카드로 보유세 인상을 꺼내들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의 흐름이 시장의 원리보다는 이념과 보고서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과연 이 보유세가 정말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보유세가 증가가 되면 그것이 다시 월세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의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래세 중점을 두고 보유세를 낮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래세를 높게 설정되어 있는 그거는 낮추지 않고 단순히 보유세만 높인다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은 이 구조를 꼭 따라가는 것도 아닌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높이는 아주 기형적인 부동산 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의 그런 희망을 짓누르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더 이 서민 주거 안정에 중요한 제도라고 하는데 그 전세의 영역도 좁히고 그리고 월세의 영역도 아울러 좁혀나가는 월세의 그런 어떤 금액이 커지면서 가처분 소득을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나가는 그런 아주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의 공급을 공공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선진국들이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있습니다. 북유럽도 그렇고 서유럽도 그렇고
결국 이제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급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차 공급 시장에 대한 관여가 참여가 거의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항상 반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 실패한 다른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실패한 다른 나라의 그런 제도를 답습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 국민들에게 강력한 세금 부담을 지어주는 그런 그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될까봐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그런 입장입니다. 깊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이 보유세 인상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어떤 입장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